53번부터 포인트 해볼게요. y는 x제곱 빼기 2x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가 있고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교점, 만나는 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돼. 근데 그 시작이 거의 x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같다고 놓고 빼기 2x가 3x 플러스 k라고 뒀어.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빼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뜻이 보통 2차 방정식 문제가 있으면 해를 찾거나 판별식을 쓰거나 끈과 계수관계를 쓰는 건데 왜 그걸 쓰냐 생각을 하면 여기에 보통 해가 몇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두 개가 여기 x에 대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에 그래서 x 좌표를 주는 거예요. y 좌표를 줄 수도 있어요. x 좌표가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근을 모를 때 알파랑 베타라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질문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 좌표가 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p 좌표가 알파 콤마 q의 좌표가 베타 콤마 된다는 건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를 결국 내면 몇 대면 1대2로 내분을 해봐야 되겠죠. 굳이 y좌표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내분 공식에 의해서 3분의 대각선 곱하면 베타 플러스 2알파가 1이다 라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아야 되는 게 근이 두 개가 있으면 알파 베타로서 우리가 두 분의 합은 얼마다? 5 5분 마이너스 k다가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이것만으로 k가 안 찾아지니까 이 힌트가 주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플러스 2알파는 3이 있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를 연립에서 뺐다고 생각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는 7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질문이 뭐 찾아라는 거예요? 그 k 찾아라는 게 곱하면 된다는 의미가 끝이죠? 그래서 k는 14. 맞죠?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지 사실은 막상 내용적인 걸 알면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는 맞죠?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래요?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다른 거 질문? 오케이, 52번도 봅시다. A, B의 중점을 M1, 그 다음 찾은 거의 중점을 M2, 그 다음 또 찾은 거의 중점을 M3,
M4, M으로 할 때 M10은 AB를 1대 K로 배분하는 점. 이게 눈에 바로 보이게 하려면 수직선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요. A, B가 있으면 중점이, 첫 번째 중점이 M1.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거를 중점하면 뭐가 돼요? 다시 이거를 중점한 게 이렇게 된다. 자, 근데 A, B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 M1을 살펴보면 전분 A, B를 1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M2는 어떻게 될까요? 1대 3인 거 이해되겠습니까? 한 칸이고 칸으로 볼 수 있겠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마인드가 들어야 돼. 4분의 1. 그 다음 M3는 그럼 8분의 1에 해당하겠지. 8분의 1.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럼 내가 AM, 자, 길이로 보면 전체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쳤다 쳐봐. 그러면 AM1이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M2는 4분의 1인 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M3는 8분의 1인 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M의 10은 자, 2의 세제곱인 거 보니까 2의 10제곱분의 1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1대 7이 나오는 게 8분의 1을 가지고 8분의 7을 가졌다는 의미겠죠. 즉, 한 개가 1을 가지고 나머지가 뒤에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의 10제곱을 계산하면 1024분의 1이니까 1대 1023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K가 1023이 끝이죠. 이렇게 1대3, 1대7을 바로 적으려 하면 이 숫자가 규칙이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쌤이 길이로서 이걸 한번 어차피 반이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중점이란 개념이. 거기서 비를 세우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사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되면 해석이 끝이라는 거. 다른 거 질문 계속해요. 다 해도 돼. 59번. 다 해도 됩니다. 항상 쌤 말하는데 질문을 많이 해서 다 같이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과 5배의 연장석. 자, 드디어 외곽이 나와버렸어요.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좌표평면상의 그림이 어려우면 쌤이 대략적인 관계를 그냥 삼각형 어떻게 그리냐. 대충 A, B, C가 있고 여기서 외곽을 이등분한 정도. 그럼 B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야 된다 했죠? 그죠? 기억하나? 안 나왔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각부터 한 번 또 할게요. 기억할 때까지. 결국에는 시험 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안 되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A, B, C가 있으면 각을 이등분한 점을 D라고 하자. 그때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거 했어요. 그죠? 이건 기억나겠나? 다시 방금 봐봐. AB 대 AC. A에서 두 개를 끄었지. 그 점이 뻗은 D 지점까지 거리비 BD 대 CD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이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 D를 뻗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B 대 AC, AB 대 AC는 그럼 이 지점까지 거리 BD 대 CD.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외곽이든 내각이든 원리는.
원리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좌표평면하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다른 쪽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고 어차피 여기의 내용이 정확하게 찾기보다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A 좌표 0,6 왜냐면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OB의 연장선이라 했으니까 쌤이 여기를 O, 여기를 B라고 세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저걸 보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한번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O의 좌표가 0,0이고 B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4,3인데 여기를 찾는 게 끝이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OA랑 AB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OA 길이 얼마입니까? 확실히 6이죠. 이 길이는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온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길이 대, 즉, 쌤 이거를 적으면 OD 대 BD가 6대 5라는 뜻까지 이해됐습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이 주황색으로 한 의도는 길이가 이건 6, 5고 이거는 6대 5라는 B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 5는 아니에요. 그럼 쌤이 이만큼이 전체 6, 이만큼이 5라고 생각했을 때 OB에 해당하는 길이는 1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분을 이용하면 몇 대 몇입니까?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B라는 거죠. 즉, 선분 OD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B라고까지만 유도하면 사실 끝난 문제죠. 그러면 O의 좌표 0,0, D의 좌표는 모르니까 A, B라고 찾아야 될 거 적었고 마지막에 이 B가 4,3이 된다는 거네요. 그럼 내분 공식 쓰면 바로 써도 될까요? 이제 내분 공식은 다 괜찮겠나? 대각선을 곱해서 A 6분의 대각선을 곱하면 B 됐습니까? 이게 4하고 3이니까 A가 24 B는 18이 틀린 거죠. A 빼기 B 됐나요? 그래서 이 B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내각을 생각하면서 외곽까지 외워주세요. 안 적어봐도 되겠나? 괜찮겠나? 나중에 다시 풀어볼 수 끝나? 안 되면 뭐 다시 물어봐요. 뭐 외우실 때까지 하긴 해야 될까, 아이가? 맞죠? 다음은? 오케이, 73번. 이제 직선 쪽으로 좀 넘어갔네요. 자, 사실 그래서 직선 쪽이 질문이 여러분이 해석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 모르는 게 계속 질문이 나올 거예요. 직선 찾는 건 사실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으니까, 자체가. 자, 그럼 73번이 어떤 의도냐? 어떤 직선이 있는데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직선이 지나야 되는지가 알아야 되는 뜻이에요. 보시면. 맞아요. 대각선. 정확히는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이렇게 껐든 이렇게 껐든 무조건 2등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되겠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대각선의 중점을 찾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각선의 중점은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어차피 중점은 똑같을 거니까 내가 A랑 C만 할게요. 1,4랑 C는 5,2에 중점 찾으면 3,3인 건 이해되겠습니까? 이 3,3이 이 직선이 지나야 되니까 대입만 하면 다시 끝나는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3K 빼기 12 더하기 3은 0. K는 3. 됐습니까? 여기서 심화 과정 한 개도 심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직선이 보통 우리가 직선이 다 상수가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지.
근데 직선의 미지수가 보통 한 개가 더 있어.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자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그릴 거 생각하면 4y는 kx 플러스 3으로 쓴 것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4를 나누면 y는 4분의 kx 더하기 4분의 3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k가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k에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 0을 대입하면 무조건 4분의 3이라는 거 될 거 아닙니까? k 값이 뭐든 간에 k가 5든 100이든 0,4분의 3은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0,4분의 3.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 직선이 이렇게 그을지 모르는데 이 점을 지나도록 내가 그으면 2등분이 된다라고. 그래서 직선이 있을 때 미지수가 한 개 더 추가되어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어떠한 점을 한 개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 하는 수업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다른 거 질문? 마구마구 해주셔도 됩니다. 유형 6번까지였죠, 숙제가. 하고, 그 다음에, RPM은? 이렇게 꽂이지. 57번.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13페이지. 세 점에 대하여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무게 중심을 물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표시를 해도 되지만 쌤이 그냥 시각적으로 돕기 위해서 여기 B가 있을 거고 나머지 A나 C를 아무렇게나 둘 거야. 그냥 직각삼각형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냥 다 누구나 떠오를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뭘 쓸지를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좌표가 3,2,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0,K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K를 찾는다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길이를 AB를 찾으면 얼마입니까?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20. 2루트 오라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길이를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루트 1 더하기 K 빼기 4의 제곱이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좌표를 보고 루트 9 더하기 K 빼기 2의 제곱. 피타고라스가 올랐어요.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C의 제곱을 하겠죠? 10은 다시 이제 계산만 봐주면 되는 거죠. 16, 더하기. 오, 20 더하기. 1이 있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1의 존재를 계속 까먹어. 1 더하기 K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9 더하기 K제곱 빼기 4K. 항상 우리는 2창부터 보고 2항 하면 마이너스 4K이고 상수 보면 37, 13, 37, 24, 마이너스 24. 그래서 K 찾은 게 끝이죠. 그럼 여기가 실제로 다시 0,6이죠? 그러면 무게 중심이야 뭐 좌표 3개 보고 3분의 X끼리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 Y끼리 싹 다 더하면 12. 끝.
그리고 예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네가. 나는 너무 오래 걸려. 그게 내가 예지 타입은 많이 풀어야 된다. 직접. 시간이 조금 처음은 당연히 오래 걸려. 뭐, 니를 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실력차가 만약에 좀 있으면 당연히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오래 걸리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기본만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도 확실한 건 이해는 정확히 해요. 이해 자체가 뭐 잘 못하고 그런 건 없어. 예지 쌤 봤을 때. 네, 다른 거 질문? 55? 65. 아, 맞아요.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고 b점이 이쯤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라는 거는 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어디 있을지는 몰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 치면 이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좀 있겠죠. 여기 있다 치면 이거를 다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로 치면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다 이으면 이게 뭐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나온다. 자, 문제점은 B는 좌표가 명확하게 3,2라 나와 있는데 A 좌표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A, B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를 몇 대 몇으로 한다 했죠? 2대 1로 내보낸다고 했죠? 뭐 이제는 안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쌤이 알파벳 순서 맞춰서 항상 쓰라고 했어요. 그럼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3분의 6 더하기 A 3분의 4 더하기 B 이게 끝이에요. 이 점들이 나타내는 모형의 방정식인데 막상 우리가 쓴 거는 A, B가 있지 X, Y가 없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X 좌표 아닙니까? 이게 Y 좌표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X, 이거를 Y로 둬야 돼요. 이게 X고 이게 Y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3분의 6 플러스 A는 X 3분의 4 플러스 B는 Y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연결이 어려운가? A랑 B라는 게 움직여. 근데 A랑 B라는 게 내가 100 넣고 50 넣고 막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여기에 식을 만족은 해야 돼. B랑 A라는 관계가. 그래서 B는 3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니까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면 X와 Y 변하는 한 개씩이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3을 곱하고 A는 3X 빼기 6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B는 4Y 빼기 4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대입하면 3Y 빼기 4는 A를 3배 해야 되니까 9X 빼기 18 더하기 2가 된 거예요. 근데 객관식 보니까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이 두 개를 우변으로 좀 넘겨주면 9x 빼기 3y 하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2는 0을 적었어. 이렇게 해서 5번이란 뜻이에요. 2분 정도 한 번 더 보고 생각 좀 해봐요. 왜 식을 이렇게 연결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쓰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한 번 더 들어요. 표식이는 이해는 되나? 저희나 적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거를 여기 있는 3,2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을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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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전부 다 찾으면 그게 직선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A가 움직이는 점이라서 내가 모종에서 A, B라고 임의로 뒀던 얘기예요. 그러면 A, B랑 3,2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봤어. 그럼 이 값이 X좌표고 Y좌표가 될 거 아니야. 이 주황색 직선에. 맞죠? 그런데 이 A, B라는 게 직선 위에서 움직인단 말은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B는 3A 플러스 2라고 줬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는 XY 관계식이야. 이 점들의 X, 이 X랑 Y 관계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A, B를 관해서 정리해서 위에 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관계도 만족하고, 이 관계도 만족하고, 이 관계도 만족을 하는 관계야, 전부 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랑 Y, 이 두 개의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A, B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대신에 넣고 B 대신에 넣어서 정리했다. 됐나요? 오케이. 다른 거 질문? 3번. 응. 응. 효식아, 니는 시간 문제 풀 때 계속,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니는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다 찾으려고 해. 풀이 과정 보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의 공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풀이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면. 근데 거기서는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 찾아서, 내 말은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건 아니야. 직접 찾아서 뭐 찾고 해도 돼.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니까, 다른 내용 섞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니도 알고 있지 않나? 맞지? 무슨, 내가 니 풀이 과정을 좀 이따가 이거 하면서 해볼게요. 안 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알죠? 오래 봤는데.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x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끊었지. 그러면 두 개 연립했어. 아까 처음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2를 곱하고 이항할 거예요. 정수가 우리는 좋아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둬야 되는데 여기서 근의 공식 쓰고 찾고 있는단 말이야, 니는. 지금 저 찾은 게 여기에 x좌표 알파, 여기 좌표가 베타라는 거예요. 자, PQ 중점 M에서 Y축의 수선의 발, 중점을 찾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어. 근데 이 길이가 1이란 말은 아까 그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처음 질문한 거랑. 지금 이 많은 얘기가 중점의 X좌표가 1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효식의 풀이는 근의 공식 써서 두 개를 찾아. 그거를 2분의 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가? 맞나? 아이가? 니가 할까, 이거? 그렇게 했나? 맞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니를 보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면 이불로 근각 계수관계나 판별식을 쓰라는 거야. 그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과정을 실제로 옛날에는 다 거쳤어, 니처럼. 누구나, 알겠죠? 근데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직접 다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관계라는 걸 통해서 해석해서 계산을 좀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수학이. 머리를 쓴다는 게. 그래서 쌤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둔 거야. x를 직접 근의 공식에서 찾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저 의도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뜻이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쌤이 할 거는 두 분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 쓰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a분의 1이 되겠죠? 두 분의 곱은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1을 적었어. 쓰든 안 쓰든 그냥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얼마 돼야 됩니까? A가 4분의 1인가요? 곱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질문 못 찾는 거고. PQ를 물었죠? 요게 어려워요. 자, 그럼 4분의 1을 찾았는데, 직접 알파 찾고 베타를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2차 우리가 근거 계속해서 써보고 싶은 뜻이에요. 뭐냐? 이 길이를 직접 찾은 게 아니고 쌤이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만큼 길이를.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y 좌표 길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게 교점이기 때문에 알파를 베타를 직접 넣으면 돼요. y 좌표 찾으려면. 근데 문제가 알파를 여기를 베타 콤마 a 베타 제곱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베타 콤마 직선에 넣어서 2분의 1 베타 플러스 1로 둘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돼요. 그런데 문자가 있든 없든 간에 1차식이 계산이 더 편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y좌표를 2분의 1 베타 플러스 1로 둘 거야. 그러면 p의 y좌표는 뭐라 둘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플러스 1로 둘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요거 x끼리 뺀 거고 y끼리 뺀 게 길이 아닙니까? 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마지막에 쌤이 여기 PQ 길이를 피타고라 정리 쓰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4분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을 찾아라 뜻이야. 됐나요? 요걸 x값을 찾아서 빼면 이제 3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거는 합과 곱을 통해서 곱셈 공식으로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학원에 배운 겁니다, 그게. 공식이. 자, 그럼 다시 해보자. A가 4분의 1을 찾았으니까 나는 2.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적었어요. 곱은 뭐가 됩니까? 얘가 A분의 마이너스 1이죠. A분의 1에 음수를 붙였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합과 곱 있을 때 차를 어떻게 찾았어?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제곱해서 찾았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본 적은 있어야 돼. 만약에 본 적도 없다 이러면 사실 공통수학원 지금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4고 16, 20.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는 우리가 양수가 되겠죠. 베타가 더 크다고 쌤이 잡았으니까. 그래서 루트 20. 2루트 5가 답이 됩니다. 어? 왜? 아하. 이게 답이 아니네요. 여기까지 하면 되네요.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이 20이라 했죠? 이걸 계산했는데 이걸 안 했죠, 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 더하기 5가 되겠죠? 이 정도가 사실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 쳤을 때 29번? 30번까지는 안 돼요. 이게 28번, 29번 수준으로 가야 돼. 조제가 됐나? 그러니까 네가 내용적으로 직접 알파, 베타를 찾으러 가. 이 스타일이 계속. 근데 응용 문제라는 게 계속 배운 내용이 2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판별식과 계속 관계로 접근을 할 생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말잖아. 니는 풀고 따로 시험 문제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사실은. 도현이도 이해는 됐나요? 맞아요. 도현이도 이런 부분이 연습 필요한 상태 맞고, 계산이나 이런 건 잘하고. 또 다른 거 질문? 없고. 도현이 예시는 좀 풀고, 예시야, 안 돼 같으면 좀 귀찮더라도 주말에 방학하고 나면 나와서 좀 더 해요. 그러고 하고. 하루 정도는 더 와서 해라. 방학인데 뭐 사실 더 할 때 저 부산 거 채울 때 채워보자. 오케이, 그럼 개념 원리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